NGO들이 기후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신앙공동체를 통해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랑방 공동체 학교를 소개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피난민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독 NGO들도 환경보호나 친환경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푸르게, 이웃은 따뜻하게 하기 위한 NGO들의 활동들을 알아봅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기후위기 인식온 캠페인 내게 온 지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지역 아동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동시에 환경보호 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져온 다양한 위기들이 있고 이런 위기들은 또 빈곤이나 분쟁 지역으로 인한 취약지역에 사는 아동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아동들의 어려움을 대중에게 알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들을 함께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주십사 독려하고자 이런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캠페인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도록 구성됐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시간여행 콘셉트의 메타버스 맵이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기후위기로 취약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케냐와 필리핀 등의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5명의 캐릭터도 개발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캐릭터를 꾸미다 보면 자연스레 캠페인에 녹아듭니다. 월드비전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기후행동 프로젝트 오너스쿨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월드비전 측은 참여 청소년 개인, 동아리, 학교 등의 기후위기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배고픔과 싸우는 케냐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친환경적인 활동, 걷기에 집중합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컴패션 워크. 참가자들은 어디서든 1km 이상 걸은 사실을 SNS에 인증하면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후원 대상국인 케냐의 경우 2022년 2월 기준 기아 인구가 31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가 그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기후위기.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 NGO들의 도전과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 공동체를 통해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랑방 공동체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중고등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생활하며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성서 읽기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자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돼줍니다. 사랑방 공동체 학교는 교육의 본질인 참교육을 위해 1992년 설립된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학생들은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회교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사는 교육, 그 자아 이론의 교육을 교육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방 공동체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12학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꾸러기 학교는 취학 전 유치 과정입니다. 정해진 틀 없이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교사가 자연스럽게 접근해 교육합니다. 초등과정의 어린이학교는 다양한 학년이 함께하는 통합반으로 구성해 섬김을 배우게 하고 어린이 회의와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다채로운 선택 수업과 예체능 수업, 견학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찾도록 돕습니다. 일단은 우리 어린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 어린이들이 직접 건의를 하여 선생님들께 검토를 받고 우리가 직접 그 룰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놀이하듯이 수업을 해서 뭔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다른 것보단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고등 과정인 멋쟁이 학교부터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훈련하고 자신을 객관화해 내적 성숙을 이루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서 활동, 동아리 활동 등으로 자치력을 키우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율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공동 심화학습은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는 수업으로 개인적인 탐구와 공동작업의 과정을 거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도 있고 약간 숲속에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친구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다음 자율적인 수업이 많고 또 이렇게 자치 활동도 많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과나 뭔가 대학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보다는 시야를 더 넓혀주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서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방 공동체 학교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매 학기 개강 종강 여행, 도보 여행, 지리산 종주 여행 등 전체 여행과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는 학년별 여행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과 삶의 바탕을 넓히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드문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랑방 공동체 학교는 다음 세대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로 성장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교육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인문학 쪽에 많이 중심을 두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죠.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난민과 전시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져 피난민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피난민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을 돕기 위한 범종교적 협력체로 지난 8월부터 지원금 전달을 본격화했습니다. 한 달에 $1,500씩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병원과 현지 NGO 단체인 엘레오스 드니프로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병원은 현지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이고 엘레오스 드니프로는 전쟁 난민을 위한 임시 수용소입니다. 소통 과정에서 들려오는 피해자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현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체감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성 셀터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여성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나가가지고 혹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여성이 치과적 치료도 가능하느냐 해서 요청이 와서 그걸 지원을 해주고. 전쟁 7개월. 러시아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 남부의 헤르손과 자포리자주까지 4개 주를 점령 중입니다. 최근에는 30만 명 징집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난민과 피해자에 대한 주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정세가 급박할 전망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요청했습니다. 전쟁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람의 생사는 한순간에 결정이 되지만은 그 전쟁에 겪는 후유증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처음 출발보다도
열기가 식은 건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뭘 돕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과 총회 임원단이 첫 행보로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큰숲교회에서 진행한 위로 예배에서 권순웅 총회장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포항 지역 태풍 피해 교회 9곳에 각각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회 임원단은 신포항교회와 오천제일교회 등 피해 교회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더 힘을 내셔서 또 더 승리하시고 또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부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JMS 정명석 총재에게 여신도 성폭행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3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정 총재에게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대전지검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 총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9년에는 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이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기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 한국본부는 오는 11월 6일까지 40일 동안 명동 대성당 앞에서 2022 가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도회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요일을 나눠 주관하며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기도운동 한국본부는 모든 잉태된 아이들이 태어나 살 기회를 얻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장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비롯해 마을 목회를 연구해온 단체들이 마을 목회 신학포럼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창립식에서 국내외 마을 목회 사례를 발굴해 알리고 마을 목회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려 한다며 포럼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목회 신학포럼 상임대표는 오필승 목사가, 공동대표는 민건동, 이원돈 목사가 맡았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기학 증경총회장이 상임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만성교회 정광현 목사는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오필승 상임대표와 이원돈, 민건동 공동대표가 기조 발제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관구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감사청 성찬례에서 성공회 이경호 주교는 관구 설립 3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는 대한성공회 관구의 발전과 온라인 선교의 부흥 등을 위한 기도 순서를 진행했으며 출판 축복식과 기념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기념 행사에서는 일본 성공회의 축하 서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성공회 측은 대한성공회와의 교류를 통한 은혜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대한성공회가 세계 평화를 추구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 감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를 주제로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환영사와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등의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원 회장은 한국 YWCA 100년은 여성운동과 기독 여성운동, 시민들이 함께 맞는 100주년이라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이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25개국 CGI 이사진과 국내 목회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교회 개척과 세대 부흥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강연진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프랑스 프랑소와 포슐레, 미국 밥 로저스 목사 등이 나섭니다. CGI는 1976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연구원으로 출범 이후 100여 개 국가에서 600여 차례 세미나를 열며 다양한 교회 성장 전략을 도모해왔습니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대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첫날 진행된 도덕교과에는 국민 참여 소통 채널을 통해 제기된 양성평등 수정 의견이 아닌 기존의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안이 제출돼 일부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연합 등이 피켓 시위를 펼치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수정과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국 권사회가 전주 성결교회에서 수련회를 열고 회원들의 단합과 신앙 부흥을 북돋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성 전국 권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교단 부총회장 임서국 목사는 노아처럼 하나님 눈에 희망이 되는 전국 권사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주 성결교회 김철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겉과 속이 동일한 거룩함을 추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백송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장학금 4,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길러내는데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신학교에 와서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많은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성교회는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장학금과 발전기금 등 총 1억 9천만 원을 서울신대에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쿠바가 동성결혼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결과 동성 사이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는 가정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쿠바에서 영향력이 큰 가톨릭 교회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해댕교회 소강성 목사가 12번째 시집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를 출간했습니다. 시집은 나비와 풀벌레를 비롯해 종달새와 사자 등 다양한 소재의 연작시를 통해 현대인들의 가슴에 감춰진 야성과 꿈, 사랑과 그리움 등을 담아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다음 달에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예술제에서는 명망 있는 작가들과 시대정신과 창조성을 담는 작품들을 만나보는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위원회 산하 평신도 단체들이 모건대학교에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감리회 남부위원회는 모건대가 국제적인 기독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기독교 인물을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던 동요 봄나들이, 소천 권태호 선생이 작곡한 곡입니다. 선교사를 통해 음악을 배운 그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음악으로 민족혼을 지켜냈는데요. 한국의 현대음악의 선구자 소천 권태호 선생을 홍정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귀에 익숙한 이 동요는 봄나들이란 곡으로 소천 권태호 선생이 1930년 작곡해 오랫동안 많은 어린이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90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권 선생은 안동교회 예배당에서 양악을 처음 접했습니다. 안동 지역 선교사의 부인 2명에게 풍금 등 악기를 배운 권 선생은 부친과 함께 신앙을 갖고 교회 반주자와 독창자로 활동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풍금을 배우고 찬송가를 배우고 그다음에 또 지휘를 배우고 교회에서 지휘를 하면서 신앙적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1924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일본 유학을 떠난 권 선생은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고등 음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권 선생은 1928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창회를 열었고 이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도시를 비롯해 일본 도쿄와 만주 등지에서 200회 이상 독창회를 개최해 왕성한 음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권 선생은 민족 정신을 담은 곡들도 잇따라 만들었습니다. 허수아비와 조선 아기의 노래를 발표했다가 금지됐고 1936년 올림픽 선수 송기정과 남승용을 위한 개성가를 작곡해 일본 경찰들에게 구금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곡을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광복 후인 1945년에는 대구에 정착해 국민을 응원하는 국민가요집을 발간하고 민간 합창단을 조직해 음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소천 권태호 기념사업회는 한국 현대음악에 크게 기여한 권 선생을 기념하는 음악관을 건립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서울 퀴어 문화 행사에 이어 오는 10월 1일 대구 동성로에서도 퀴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리는데요. 오늘은 대구 퀴어 대책본부 고문이신 김기환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퀴어 문화 행사가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에 시민단체와 대구 교계가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예, 대구 퀴어 측에서 대구 중앙로에 있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이번 14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강행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에 신고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강행하는 거죠. 이 가장 번잡한 대구 도심을 점거해서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음 세대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교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인근에서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요? 그날 일정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내일 오후 2시에 구 대구 백화점 앞 광장인 그 동성로 중앙무대에서 내일 모임을 주도합니다. 악법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이 동성애 집회에 대한 반대 성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인 모임을 내일 주도하는데 동성로 사랑, 가족 사랑 이런 콘서트를 내일 하게 됩니다. 해서 진짜 평화롭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면서 주변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어떤 것이고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행사를 내일 하게 됩니다. 동성애 반대가 적힌 흰티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입기 시작을 했는데 그 흰티를 입고 내일 약 2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럽은 이를 막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죠.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 하든 이 일을 통해서 지켜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연합이 있는데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난 5개월 동안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성소수자들은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구 교계가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구 퀴어 측에서의 행사는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나 이런 어떤 행사들을 통해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 촉구하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성숙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이것에 말려 들어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보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에이즈만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기 시작한 그 원숭이 두창도 동성애자들 간에서
파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감추고 있는데 이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아주 무서운 것은 동성애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가 바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속이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화에 뒤떨어진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어 동성애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께 죄악이라는 사실도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대구 퀴어 대책본부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든 모임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하자고 외쳤습니다. 계속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할 거고요. 문제점 알리기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구청과 시청과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제기할 거고요.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주도하거나 또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겁니다. 대구와 경북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안동시 기독교 청연합회가 27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성시아를 위한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첫째 날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창원 임마누엘 교회 이종승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놀라운 은혜 안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1등 국가를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자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안동시와 국가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며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장로회가 제57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경북 북부권 예장통합 교단 소속 장로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 시간을 통해 직전 회장 권오탁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최근 임직한 신임 장로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회무를 진행하고 각종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회장으로 풍산교회 최종섭 장로가, 수석 부회장에는 광성교회 지태룡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는 다음 세대 세움과 연합을 주제로 청년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번화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구제일교회와 효목제일교회, 삼덕교회와 대구 남산교회, 충성교회 소속 청장년 찬양팀이 잇따라 찬양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하나되게 하소서는 대구 지역 기독 청년들이 찬양으로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904년 설립한 영천제일교회는 변상민 목사 위임과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위임을 받은 변상민 목사는 결혼하는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며 지역 또한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천제일교회 성도 10명이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축하 연주와 예물 증정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8% 넘게 줄어든 약 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건수도 5% 감소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7월 최저인 약 1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 감소가 33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력한 신규 오미크론 변이가 인도와 싱가포르,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오미크론 대응력을 키운 개량 백신의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 펀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한 목적의 기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현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증안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기질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4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2026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와 경유 마을버스, 택배용 화물차를 전부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월 3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